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무기탄 통신입니다. 오늘은 그 중국의 고대 초한전쟁 시기에 그 강성했던 항우가 유방에게 패한 까닭에 대해서 그 중국 역사의 철칙 하나를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항우와 유방의 초한쟁패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 항우와 유방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치열하게 패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약 1년 정도 서로 굉장히 지루한 그런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. 이른바 광무산 대치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정확하게는 한왕 4년 기원전 203년의 일입니다.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소모적인 낭비입니까? 이 병사들은 집 떠나가지고서 막사에서 야영을 하면서 먹고 자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, 이 후방에서는 그 병사들 보급품을 대느라고 완전히 등골이 휘어버리죠. 그리고 이 고향에서는 젊은 장정들이 다 떠나고 없으니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과 어린애들도 일해야 되고, 또 젊은 세댁은 완전히 청산과부로 매일 밤을 독수공방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차라리 화끈하게 전투를 벌여가지고서 이기는 놈이 다 헤쳐먹고 지는 놈은 그냥 죽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심리이겠습니다. 하지만은 그래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는 것 뿐이었죠. 그나마 이 유방은 버틸만 했을 것입니다. 나이도 부록을 훌쩍 넘긴 데다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오면서 인생 풍파도 겪을 만큼 겪었고 인내심도 상당히 단련됐었을 것입니다. 더군다나 이 사단을 낸 장본인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냥 얌전히 살아도 되는 것을 갖다가 기어코 이 판을 엎어버리고 초한쟁패에 쌈박질을 걸은 그 원흉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이 유방은 지루해도 버틸만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항우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. 이 항우가 어렸을 때부터 칼을 갈면서 꿈꿔왔던 수건은 바로 원수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조국 초나라와 그 조상이었던 항현의 복수까지 다 완료하고 난 후에 이 천하의 질서를 진나라 통일 이전으로 돌려놓고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우미인 끼고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유방이라고 하는 작자가 깽판을 치는 것이죠. 응? 그 유방은 시골에서 이장하던 양반이 왕까지 분봉받아서 입신 출세했으면 됐지 도대체 뭔 욕심을 더 부려서 저렇게 깽판을 치나 아마 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한신 말맞다나 이 필부의 용맹과 아녀자의 인정이라고 그렇게 학살과 파괴를 하던 항우였지만은 이제 막상 그렇게 전쟁하느라고 고생하는 병사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죠. 전쟁에 이긴다고 해도 농부는 어차피 똑같이 농부고 쫄병은 어차피 똑같이 쫄병인데 괜히 이 세상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서 전쟁으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광무산을 사이에 두고서 이 항우가 유방에게 빅딜을 제안합니다. 지금 이 천하가 여러 해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의 일 때문이었다. 괜히 여러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너와 나 단 둘이서 자웅을 겨뤄서 결판을 내자. 물론 이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라고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혈기왕성한 20대였기 때문에 그 40대 아저씨 유방하고 1대1로 맞짱을 뜨면은 아주 그냥 씹어 먹었겠죠. 하지만 이 제안을 던진 항우의 그 심정은 진짜로 이 지루하고 소모적인 전쟁에 온 세상이 동원돼서 고통받는 것이 싫어서, 그래서 단판에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 짓자고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.
만약에 그 힘으로 하는 결투가 아니라 이런 가위바위보로 하는 그런 결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항우는 오케이 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유방의 입장에서는 완전 웃기는 소리죠. 자기는 이기려고 그 개고생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반반 확률로 그렇게 승리를 결정짓는 도박을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추호도 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야 항우야, 그렇게 지루하면은 그냥 네가 주지치고 항복을 하시던지 하면서 이렇게 약을 올려야 하는데 그냥 약을 올리면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? 이 세상 사람들이나 병사들이 보기에 야 항우는 우리가 고생하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빨리 전쟁을 끝내자고 저런 제안을 하는데 저 유방은 아주 그냥 지가 꼭 이겨먹으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고생시키겠다는 그런 심산이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유방이 항우에게 돌려서 답변하기를 나는 지혜로 싸우는 사람이지 너처럼 무식하게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. 그리고는 항우의 10가지 죄 해가지고서 이렇게 과거에 항우가 잘못했던 일들 10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승제를 돋구는 것이죠. 그 광무산 계곡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 진영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인데 이때 그 항우가 열받아서 숨겨놨던 쇠뇌로 분노의 화살을 날리고 그것이 유방의 가슴에 명중하면서 이 유방은 부상으로 병실에 고생 좀 하게 됩니다. 천벌을 받은 것이죠. 이 유방은 양쪽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약 올려도 이 항우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이 분노의 화살의 사거리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대화에서 이미 초한쟁패의 결말이 확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도 지루하고 괴로워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그 항우의 안달난 모습을 그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이 유방이 알아차리고 확신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. 이 유방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했던 동료들, 온 세상 사람들, 천하 군민이 모두 다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. 전의를 상실한 대장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이미 그 사기에서부터 천양지차로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. 이 유방편에 붙은 사람들은 역시 유방이야. 이 유방을 따라서 버텨서 이기면은 그 부귀영화를 함께 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 부푼 꿈을 더 열망하게 되겠죠. 하지만 이 항우편에 붙은 사람들은 아니 항우 쟤 갑자기 왜 저래?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항우 지가 뭔데 유방하고 단둘이서 승패를 결정짓겠다고? 그러다가 50% 확률로 지기라도 한다면은 뭐 항우 자기는 사나이니까는 그 승패에 승복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죠. 낙동강 오리알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 항우 쟤 위험한 인간이구나 싶은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영포라든지 팽월이라든지 이런 아주 욕심 많은 중립 세력들, 그 제후들이 전부 다 유방편으로 붙어버린 것입니다. 이 현실적이었던 유방편에 붙으면은 승리를 내서 그 이익을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, 이 이상적이었던 항우는 뭐 전쟁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생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헛소리하는 그런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. 훗날 같은 내용으로 쐐기를 박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초한쟁패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 유방이 궁에서 공신들을 모아놓고서 이 술잔치를 벌이는데 그 동석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항우를 이길 수 있었는지 각자 분석을 해보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그 옛날에 자기가 고향 폐연에서부터 그 동네 건달 형님으로 모시던 왕릉이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패하는, 그러니까 유방은 성과 땅을 얻으면은 그 이익을 공을 세운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. 하지만 항우는 그 유능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함으로 성과 땅을 얻어도 그 이익을 나누지를 않습니다. 이것이 바로 항우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.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에서 철칙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법칙이었습니다.
어느 시절에나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간판일 뿐이죠. 결국에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승부를 벌이고 승리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투쟁의 기본이었습니다. 이 유방은 공천하라고 하는 그 간판을 내걸고 이 기본 법칙을 충실히 이행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전투들에서 이 항우에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이해관계에 맞는 제후들로 항우를 포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천기라고 할 만한 이 역사의 철칙, 이 역사의 기밀을 항우는 누설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역행했습니다. 사실은 자기가 이 전쟁이 피곤하고 지루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 고생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어리광을 부린 것이죠. 그래서 이 동맹 제후들에게 버림받고 전부 다 유방편에 붙어서 항우는 패하고 만 것입니다.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이 항우가 오히려 솔직하고 사나이다운 것 아닙니까? 까놓고 말해서 항우가 이기든 유방이 이기든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 동원돼 가지고서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세상의 이해관계가 그 우주 엔트로피가 얼마나 복잡하고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습니까? 저 수녀에서부터 말단, 쫄병, 노예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패거리가 승리를 하면은 다 떡고물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숙합니까? 다 자기가 떡고물 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익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.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?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총력전을 벌이고 서로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전멸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끝으로 그 당나라 때 중당 시기에 대문장가였던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, 그 유명한 한퇴지, 그 한유의 과홍구라고 하는 그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홍구를 지나며 라는 제목인데 이 홍구는 운하입니다. 그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서 판 운하인데 그 중국 하남성 그 황하하고 그 회수 사이를 관통하는 운하입니다. 이 홍구를 경계로 해서 막판에 이 항우하고 유방하고 그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유방의 속임수였고 이 유방이 바로 협정을 깨고서 이 항우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항우를 몰아붙이고 죽여서 승리를 하게 되죠. 아무튼 이 홍구를 경계로 이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서로 쟁패를 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경계선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홍구를 지나면서 무엇을 노래했는가 그 내용을 보면은 용피호곤 할천원, 용과 호랑이가 피곤해서 저 물길 언덕을 경계로 나눠 가지니 억만창생 성명존, 억만창생이 목숨을 보존하였도다. 수건군왕 회마수, 누가 왕에게 말머리를 돌리도록 권하였는가? 진성일척 도건곤, 진정으로 한 번 던져서 하늘과 땅을 걸고서 도박을 하는구나. 용과 호랑이가 벌이는 건곤일척의 도박에 이 억만창생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용과 호랑이만의 싸움에 억만창생이 희생당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용과 호랑이의 싸움에 이 억만창생이 함께 나뉘어서 그야말로 건과 곤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역사를 통해서 이 초안쟁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기탄이었습니다.